미국 텍사스의 밤, 조용하던 경기장이 일순간 폭발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남자,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3살의 손흥민. 그는 이제 이 리그의 중심이지만 여전히 매 경기가 첫날처럼 진심이었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무대에서 벗어나 끝장 승부의 리그 MLS에 몸을 던진 지 어느덧 반년. 모든 게 달랐습니다. 경기의 속도, 리듬, 관중의 열기, 그리고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냉정한 방식까지.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왜 굳이 이곳까지 왔느냐고. 손흥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른 방식으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 말엔 계산도 자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녘의 잔디를 밟으며 다시 처음부터 뛰고 싶은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LAFC는 오스틴 FC를 상대로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21분 그의 왼발에서 터진 슈팅이 골망을 흔들자 큐이 스타디움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고 중계석의 해설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세리머니 대신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숨을 고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승리의 기쁨보다 한결같은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몸으로 팀을 움직였고 자신의 플레이로 주변을 바꿨습니다. 요리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수가 아니라 흐름 그 자체예요. LAFC가 그를 영입한 건 단순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팀에 가져온 건 슈팅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열정, 침착, 그리고 책임. 그 세 단어가 지금의 LAFC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MLS는 여전히 낯설고 경기의 규칙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낯설 속에서도 그는 익숙한 걸 잃지 않았습니다. 몸에 밴 절제, 그리고 눈빛 속에 깃든 집중력. 그날 밤 LAFC가 승리를 확정짓자 관중들은 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 선, 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동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리그, 그의 방식, 그의 축구가 이제 미국에서도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MLS의 시즌은 손흥민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유럽 무대의 리듬 속에서 살아왔고 그곳에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궤도 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곳, 미국의 리그는 달랐다. 경기마다 공기의 결이 달랐고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뒤집었다. 여기선 다음 기회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유럽이라면 패배 후 다시 설 무대가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의 세계는 냉정했다. 한 번의 패배는 곧 탈락이었고 그건 한 시즌의 끝을 의미했다. 승리하거나 떠나거나 단 하나뿐이었다. 심지어 비겼다 해도 연장과 승부차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의 집중력과 멘탈, 그리고 운까지 시험받는 시간. 수십 번의 승부차기를 경험한 손흥민이었지만 그 긴장감만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시간은 느려졌으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라커룸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는 아직 이방인이었다. 동료들의 농담은 빠르고 감독의 전술 용어는 생소했으며 관중들의 응원 방식조차 달랐다. 유럽은 계산의 리그였다. 승점, 누적 기록, 장기 전략이 존재했다. 언제 힘을 빼고 언제 전력을 다할지 모든 게 계획과 수치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누적도 여유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지금 눈앞의 90분이 전부였다. 필요하다면 120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여긴 순간이 모든 걸 바꾼다. 감독 체론돌로의 말은 짧지만 단호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오늘이 전부다. 그 말은 손흥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문장은 그의 정신 속에 각인처럼 남았다. 경기 전 라커룸은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다. 그때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다.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짧은 정적 후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내 함성이 터졌다. 오스틴 FC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킥오프와 동시에 LAFC는 달렸다. 손흥민은 첫 볼 터치부터 집중했다. 넘어져도 일어섰고 수비 3명이 막아도 돌파를 멈추지 않았다. 작은 공 하나에도 혼을 실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전반 21분 부안가의 패스를 받은 그는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단 한 번의 터치 후 왼발로 강하게 찔러 넣었다. 공은 수비의 다리를 스치며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관중석이 폭발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다. 화려한 세리머니 대신 동료들에게 외쳤다. 다음 또 다음이야. 그 외침은 함성 속에서도 뚜렷이 들렸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LAFC의 공격은 다시 시작됐다. 손흥민의 에너지가 팀 전체로 번졌다. 전반 38분 부안가가 추가골을 넣었다. 그의 절묘한 어시스트 덕분이었다. 벤치가 들썩였고 관중석은 손흥민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후반 44분 교체 신호가 들어왔다. 그는 땀에 젖은 유니폼을 붙잡고 천천히 그라운드를 걸어 나왔다. 그때 관중석 어딘가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다. 잠시 조용해진 경기장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다. 손, 고마워요. 그 외침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 하나가 그날 밤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밴쿠버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11월의 캐나다 서부, 이미 겨울의 문턱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은 습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LAFC 선수단은 전날 밤늦게 도착했다. 비행 지연으로 2시간이 늦었고 피곤한 얼굴로 버스에 오른 선수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도시 전체가 조용했지만 경기장 안만은 달랐다. 밴쿠버 팬 수천 명이 밤을 지새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함성은 뜨거웠다. 손흥민은 말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의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눈빛도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흥분 대신 집중, 긴장 대신 고요. 그의 얼굴엔 오직 그 두 단어만 남아 있었다. 이 경기는 단판이었다. 이기면 결승, 지면 모든 게 끝. 유럽에선 첫 경기에서 실수해도 두 번째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플레이오프는 다르다. 90분 안에 결론을 내야 했다. 비기면 연장, 그래도 안 되면 승부차기. 오늘 밤 결과는 반드시 하나였다. 경기장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멀리서 관중의 함성이 벽을 타고 진동처럼 울렸다. 밴쿠버 팬들의 플래카드엔 이 도시의 영광을 지켜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함성은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손흥민은 조용히 운동화를 조였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판이면 충분하다. 그의 짧은 말에 라커룸이 조용해졌다. 요리스가 고개를 끄덕였고 부안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한 판이면 돼. 전반전 LAFC는 완전히 밀렸다. 밴쿠버는 거칠게 달려들었고 레프리는 웬만한 접촉엔 휘슬을 불지 않았다. 몸싸움이 거칠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휘슬을 기다리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세를 낮추고 다음을 준비했다. 전반 33분 첫 기회가 왔다. 요리스의 롱패스가 수비 라인을 넘겼고 손흥민이 방향을 틀며 뛰었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계산해 몸을 던졌다. 왼발 슛이 골대를 스치며 벗어났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졌고 밴쿠버 팬들은 안도의 함성을 질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골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짓엔 미안함이 아닌 다음을 향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다음이 있어요. 부안가에게 건넨 한마디에 라커룸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흐름이 바뀌었다. 손흥민은 중앙으로 내려와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저 적절했다.
그 리듬에 맞춰 패스가 이어지고 공간이 열리고 팀이 살아났다. 후반 17분 부안가가 골을 넣었다. 그의 패스는 완벽한 각도로 수비를 갈랐다. 관중석은 정적에 잠겼다. 5만 명이 숨을 멈춘 듯한 순간 그 침묵은 골보다 더 강렬했다. 손흥민은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 대신 동료를 향해 손을 들었다. 끝까지 갑시다. 하지만 밴쿠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 막판 코너킥 헤딩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경기는 연장으로 넘어갔다. 선수들은 지쳐 있었고 호흡 소리만 경기장을 울렸다. 연장 후반 손흥민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다리는 무거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경기 한 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외침이 필드를 가로질렀다. 승부차기. 요리스가 2개를 막았다. 마지막 키커 손흥민이 공을 내려놓았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왼발로 찬 공이 골망을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덮쳤다. 요리스가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오늘 너 덕분에 우리가 버텼어.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향했지만 그는 가장 늦게 경기장을 떠났다. 스탠드에 남은 함성 대신 조용한 밤 공기를 택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잔잔히 울렸다. 요리스는 그날 밤 라커룸 한쪽에 앉아 있었다. 다른 선수들이 환호하며 샤워실로 향했지만 그는 글러브도 벗지 않은 채 자리에 남았다. 아직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아드레날린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계속 손흥민 쪽을 향하고 있었다. 승부차기 직전 손흥민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 믿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요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평온해졌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은 가장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에 앉은 채 물을 마시며 팀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 눈빛은 축하보다 확인이 담겨 있었다. 누가 다치진 않았는지, 누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는 항상 팀 전체를 살폈다. 요리스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그는 늘 저렇게 팀을 본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옆자리의 부안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은 사실 설명이 아니라 감탄에 가까웠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손흥민은 골보다 분위기를, 기록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요리스와 손흥민의 인연은 길었다. 토트넘 시절부터 두 사람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그때의 손흥민은 조용한 리더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침묵 속에서도 팀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이었다. MLS에서의 그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요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흥민은 더 이상 스타가 아니에요. 기자들이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이젠 팀의 중심에서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요리스는 그것을 매일 목격하고 있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손흥민은 팀의 분위기를 바꿨다. 그가 먼저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었다. 훈련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는 먼저 농담을 던지며 공기를 바꿨다. 패배한 다음 날 실점의 책임을 느낀 젊은 수비수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죠.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실수를 꾸짖지 않았고 대신 함께 다시 일어섰다. 한 번은 19살의 어린 공격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뒤 라커룸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운동화를 내밀었다. 이거 신어요. 신발은 바꾸면 되지만 마음은 그대로 가야죠. 그 한마디에 소년의 눈물이 멈췄다. 다음 날 그는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손흥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요리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침묵으로 팀을 움직인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은 뒤 그는 잠시 창가를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그의 얼굴엔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감독 체론돌로는 손흥민을 불렀다. 흥민, 오늘 훈련 어땠어?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좋았어요. 내일은 더 힘들겠죠. 그 말엔 불평이 아닌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요리스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대신 기자들에게 한 문장만 보냈다. 그가 우리 팀에 온 뒤 나는 축구보다 사람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 날 LA 지역 스포츠 신문 일면에 실렸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SON 경기 그 이상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엔 기자의 문장이 덧붙었다. 그는 경기에서 승부를 남기지 않았다. 사람을 남겼다. 요리스는 그 신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자부심과 존경이 함께 있었다. 그는 알았다. 손흥민이 바꾼 것은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LAFC의 라커룸은 예전과 달라졌다. 벽의 색깔도 조명의 밝기도 라커의 배열도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곳엔 경쟁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누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지, 누가 감독의 눈에 들지, 누가 새로운 계약을 따낼지를 두고 선수들은 서로를 경계했다. 실수한 동료에게는 냉소가 돌아왔고 식사 자리에서도 무리는 나뉘어 있었다. 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섬 같았다. 하지만 손흥민이 들어온 뒤 그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다.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스며들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어느 순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말이 적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짧게 대답했고 SNS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가장 어린 선수들과 함께 매트를 펴고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곧 팀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젊은 선수들도 이제는 그 옆자리를 기다렸다. 베테랑들도 하나둘 합류했고 이젠 훈련 후 스트레칭이 팀의 시간이 되었다. 몸을 푸는 시간인 동시에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연습 경기에서 신예 선수가 연속으로 실수를 했다. 3번의 패스 미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감독은 휘슬을 불며 연습을 멈췄고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때 손흥민이 걸어갔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는 천천히 그 아이 옆에 섰다.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경기장에서 안 하게 돼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커룸보다 넓은 공간을 채웠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은 늘 그랬다. 짧지만 명확했고 필요한 순간에만 나왔다. 그날 이후 그 신예는 훈련이 끝나면 늘 손흥민 곁에 섰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답했다. 때로는 시범을 보여주고 때로는 묵묵히 함께 뛰었다. 요리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토트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이 팀의 분위기를 바꾼 건 전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감독의 지시보다 강력한 건 진심이었다. LAFC 수비수 하비에르도 기자에게 말했다. 흥민은 말하지 않아도 공기가 바뀝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모두가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느껴요. 그는 덧붙였다. 10년 동안 수많은 스타와 뛰었지만 그런 선수는 처음이에요. 변화는 훈련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식당에서, 버스 안에서, 호텔 로비에서조차. 예전엔 없던 웃음이 생겼다. 선수들은 휴대폰 대신 서로 대화를 나눴고 농담이 오갔으며 저녁 식사 후에도 함께 커피를 마셨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팀의 중심이 달라졌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문 옆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 그곳은 가장 소란스럽고 불편한 자리였다. 누군가 이유를 묻자 그는 짧게 웃었다. 모두의 얼굴을 보려면 이 자리가 좋아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의 철학은 늘 단순했지만 가장 깊었다. 그는 주장 완장을 차지 않았고 회의에서 연설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중심이었다. 경기 전 선수들은 자연스레 손흥민을 찾았다.
터널 앞 킥오프 직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모두가 따라 걸었다. 그의 표정 하나로 팀의 리듬이 정해졌다. 그것은 신호이자 신뢰의 약속이었다. 감독 체론돌로도 말했다. 흥민이 온 뒤로 선수들은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젠 실수보다 다음 플레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20년 경력의 감독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 경기 후 부안가가 벽에 종이를 붙였다. 흰 A사 용지 한 장, 파란 펜으로 적힌 글씨. 오늘의 교훈 진심은 통한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흥민에게 배운 거예요. 처음엔 부안가 혼자였지만 한 명씩 다가와 자기 이름을 적었다. 손흥민의 사인은 맨 아래에 작고 단정하게 남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그 종이를 떼지 않았다. 테이프가 낡아 구석이 말려 올라갔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요리스는 그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흥민의 팀이 아니라 흥민이 만든 팀이에요. 그 말에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같은 팀이에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팀. 그 순간 라커룸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엔 확신이 있었다. 우린 하나라는 확신, 서로를 믿는 신뢰. 그리고 그것이 이 팀의 진짜 중심이었다. 라커룸 벽에 붙은 종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테이프가 낡아 모서리가 말려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떼지 않았다. 지나가는 선수들은 습관처럼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하루의 시작이자 인사였다. 오늘의 교훈 진심은 통한다. 부안가가 처음 적은 문장은 이제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누가 정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 문장을 지키고 있었다. 경기 전 미팅이 끝나면 누군가 종이를 가리켰다.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그 문장을 톡 두드리고 경기장으로 향했다. 그 짧은 동작에 우린 하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그의 하루가 팀 전체의 리듬이 되었다. 그가 일찍 오면 다들 일찍 왔고 그가 남으면 모두가 남았다. 그가 웃으면 팀은 안도했고 그가 고요해지면 모두가 집중했다. 누군가 말했다. 그는 우리 팀의 온도계예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며칠 뒤 팬 사인회가 열렸다. LAFC는 시즌 중 팬과의 만남을 위해 다운타운 광장을 열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예상치 못하게 손흥민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긴 줄에는 다양한 언어와 얼굴이 섞여 있었다. 한국계 팬들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아시아계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중 한 소년이 축구공을 품에 안고 다가왔다. 7살 남짓한 라틴계 아이였다. 소년은 수줍게 고개를 들어 물었다. 메시? 호날두? 누가 더 좋으냐는 순수한 질문이었다. 그 순간 주변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선수들도 팬들도 미소를 지었다. 그때 부안가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노선. 요리스가 뒤따라 웃으며 손을 들었다. 노선. 순식간에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하나의 응원처럼 외쳤다. 노선. 손흥민은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둘 다 멋진 선수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팬들은 그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한 팬의 말이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은 짧은 뉴스로 그 장면을 전했다.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골보다 마음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밴쿠버 원정 경기 날. 선수들이 터널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손흥민은 아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입장 도우미로 서 있는 6명의 꼬마 마스코트. 그는 한 명씩 손바닥을 맞대며 말했다. 괜찮지? 이제 들어가자. 짧은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굿럭 손. 금발의 소년이 외쳤다.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도 굿럭. 그 순간 터널의 긴장이 풀렸다.
딱딱했던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선수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스며들었다. 그 뒤에 서 있던 요리스가 말했다. 흥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겨요. 하비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그날 경기 후 구단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터널에서 찍힌 사진 한 장, 손흥민이 아이와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이었다. 밝은 미소와 아이의 눈빛이 나란히 있었다. 그 아래엔 문구가 새겨졌다. 아워 프라머스 우리의 약속. 구단 사장은 그 포스터를 직접 라커룸 벽에 걸며 말했다. 이건 승리보다 더 큰 장면이에요. 선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엔 경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그 하이파이브는 즉흥적인 행동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게 예의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오래 남았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웠다. 그날 밤 젊은 미드필더가 말했다. 흥민 형 덕분에 우린 축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배우고 있죠. 그 말에 라커룸은 조용히 웃음으로 물들었다. 누군가 종이 옆에 문장을 하나 더 붙였다.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웃음도 전염된다. 누가 썼는지는 몰랐지만 모두가 그 뜻을 알았다. 손흥민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고 마지막 줄에 적었다. 오늘의 약속 우리가 먼저 인사하기. 그 한 줄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다. 명예보다 인간,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존중. 그 문장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LA의 공기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하늘은 여느 때처럼 맑았고 거리에는 늘 보던 간판들이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설명하기 힘든 미소가 번져 있었다. 택시 기사는 라디오를 껐다. 아침 뉴스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냥 손을 내민 것뿐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뒷좌석의 승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니까요. 둘 다 그 말을 끝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시내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 축구공을 찾고 다른 아이가 달려가 공을 잡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꼬마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굿럭 손. 처음엔 몇 명만 장난처럼 따라했지만 이내 운동장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서로 손바닥을 마주쳤고 한 아이는 땀에 젖은 손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선수가 하던 거야. 경기 전에 애들이랑 손잡던 거. 선생님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레 몸이 반응한 것. 순수한 마음의 전염이었다. 그 무렵 LAFC 훈련장은 평소보다 일찍 활기를 띠었다. 훈련장에 들어서던 요리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 앞에서 손흥민이 새벽 햇살 아래 혼자 러닝을 하고 있었다. 귀에는 이어폰이 없었고 얼굴엔 늘 그렇듯 잔잔한 표정이 있었다. 요리스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역시 또 제일 먼저 왔네. 그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몇 달 전 자신도 그랬다. 손흥민을 보면 괜히 따라 뛰고 싶어졌고 조용히 옆에서 속도를 맞추고 싶어졌다. 그 감정은 이제 팀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뒤 젊은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며칠 전 실수로 골을 내준 탓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선수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형, 전엔 이런 팀 분위기 처음이에요. 손흥민은 물병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아요. 다들 자기 리듬이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같이 뛰면 돼요. 그는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선수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그날 오후 구단 식당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엔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치곤 했지만 이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농담을 던졌다. 오늘은 흥민 따라 조깅부터 시작해야겠네.
식탁엔 분위기가 생겼고 서로의 접시를 채워주는 장면도 보였다. 그건 전술 회의나 코치의 지도보다 더 확실한 팀워크의 증거였다. 경기장 밖에서도 변화는 이어졌다. 훈련을 마친 뒤 손흥민은 구단 직원들과 함께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르곤 했다. 그는 늘 바쁜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젊은 인턴이 잠시 멈춰서며 말했다. 흥민, 그 한마디가 진짜 힘이 돼요. 손흥민은 그냥 웃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예의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가 믿는 팀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홈 경기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스태프들은 선수단 버스 앞에서 팬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팬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우리 애가요, 요즘 매일 아침 굿럭 손 하면서 학교 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먼저 인사할게요. 그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바닥 위에 포개졌다. 그 짧은 순간 카메라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았다. 경기가 끝난 밤 라커룸 한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글씨체는 약간 삐뚤거렸다.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인사는 시작이다. 그 문장은 누가 시킨 것도 구호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손흥민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팀이 되자. 그는 테이프를 꾹 눌러붙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요리스는 퇴근하며 그 문장을 읽고 중얼거렸다. 이 팀은 점점 사람 냄새가 난다. LA의 밤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불빛이 번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손흥민은 느렸다. 그리고 그 느림이 이 도시의 새로운 리듬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였어요. LA 시내 한복판 피게로와 거리 모퉁이에 걸린 전광판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밴쿠버전에서 손흥민이 꼬마 팬과 손을 맞잡던 그 장면이었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고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손바닥이 맞닿은 순간이었는데 그 짧은 찰나가 어쩐지 오래 남더랍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소는 손끝에서 시작된다고요. 처음엔 그저 누군가의 아이디어인가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답니다. 커피를 들고 가던 청년도 출근길 바쁜 직장인도 그 사진 앞에서는 잠깐 미소를 짓고 지나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누가 돈을 낸 것도 아니었다네요. 지역 기자 한 명이 SNS에 올린 게 전부였답니다. 이건 골이 아니라 마음의 순간이다. 그 사진 밑에 그렇게 썼대요. 짧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죠. 그 글이 퍼지고 나니 카페 벽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그 사진이 붙기 시작했어요. 구단은 전혀 몰랐답니다. 그냥 사람들 스스로가 그 장면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본 시민들이 말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저런 얼굴 보기 쉽지 않다. 괜히 나도 먼저 인사해야겠네. 도시 전체가 잠시 멈춘 듯 했대요. 조금만 마음을 내면 세상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느낀 거죠.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물었답니다. 흥민, 그 사진 봤어요? 그는 잠깐 웃고 이렇게 말했다지요. 누군가를 웃게 했다면 그게 이미 이긴 거죠. 그 짧은 한마디가 다음날 기사 제목이 됐어요. 그의 승리는 웃음이었다. 그 제목 밑엔 그의 사진이 실렸고 사람들은 기사보다 그 표정을 기억했답니다. 이제 LAFC의 상징은 유니폼이나 엠블럼이 아니었어요. 미소였죠. 홈 경기 날이면 낯선 사람끼리도 손바닥을 맞대며 인사를 했어요. 그저 안녕하세요 대신 하이파이브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다운타운 초등학교 몇 군데에서 하이파이브 데이가 열렸대요. 색종이로 손바닥을 오려서 벽에 붙이고 먼저 인사하기, 친구에게 먼저 웃기, 힘든 친구 도와주기 이런 약속을 적었대요.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손흥민에게서 우리 모두에게로
요리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죠. 이젠 아이들까지 움직였네요. 흥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그럼 됐죠. 웃음은 전염되니까요. 며칠 뒤 경기 후에 한 중년 남성이 펜스 너머로 그를 불렀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토트넘 시절의 젊은 손흥민이 수줍게 웃던 사진이었죠. 그 남자가 말했어요. 그때도 웃고 있었네요. 변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대요. 손흥민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답니다.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감사함이겠죠. 그 짧은 대화가 다음 날 기사로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감사하다. 기자들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는 축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법을 보여준다. 며칠 후 LA 시청이 그 문장을 캠페인으로 내걸었답니다. 플레이 위드 리스펙트. 존중으로 경기하고 마음으로 웃어라. 이제 경기 시작 전이면 스타디움 대형 화면에 그 하이파이브 장면이 흑백으로 흐릅니다. 관중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 자연스레 서로의 손을 내민대요. 짝짝짝. 손이 맞닿는 소리가 박수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가 번져갈 때면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만든 공기구나. 그날 밤 요리스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답니다. 손흥민이 꼬마 팬과 손을 맞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미소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LA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웃었답니다. 그건 인사였고 존중이었고 무언가 오래된 온기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밤이었습니다. LA의 11월은 한국의 가을 같았죠.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그날은 LAFC의 마지막 홈 경기였어요. 경기장은 일찌감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기다린 건 골도 트로피도 아니었어요.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그 순간을 보고 싶었던 거죠.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어는 2대1. LAFC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휘슬이 울린 뒤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동료들과 가볍게 포옹을 나눈 뒤 천천히 관중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땀에 젖은 얼굴, 거친 숨결, 그런데도 그는 웃고 있었죠. 그 미소는 피곤함이 아니라 고마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기자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스타를 찍어온 사진기자였대요. 그는 셔터를 누르며 이렇게 말했다죠. 그는 경기장을 떠나도 사람들 마음엔 남겠지. 그가 렌즈를 통해 본 화면 속엔 손흥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을 향해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듯 했죠. 그 순간 관중석 곳곳에서 핸드폰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하늘로 번지며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이와도 하이파이브를 나누었고 아이와 부모, 친구와 친구가 손바닥을 맞댔습니다. 경기장은 하나의 따뜻한 물결이 되었죠. 잠시 후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시즌 내내 구단이 찍어온 그의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웃던 장면, 노년의 팬에게 유니폼을 건네던 장면, 그리고 라커룸 벽에 붙어있던 그 문장. 오늘의 약속 우리가 먼저 인사하기.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요리스가 말했죠. 흥민은 단 한 번도 영웅처럼 군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기장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구단은 시즌을 마무리하며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내부 한쪽 갤러리에 사진 몇 장과 문장 몇 개만 걸어두었죠. 그 제목이 참 단순했어요. A smile starts with a hand.
미소는 손끝에서 시작된다. 입구에는 꼬마 팬과 하이파이브 하던 그 유명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는 골보다 마음을 남겼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전시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장식도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사진과 문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은퇴한 노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그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죠. 누군가는 그를 직접 본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은 늘 웃어요? 한 아이가 물었답니다. 8살쯤 된 소년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축구공을 들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일 거야. 그 대답이 참 사람 같았어요. 손흥민이 듣는다면 그는 분명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의 미소는 이유 있는 미소였죠.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 그날 밤 경기장의 불이 모두 꺼진 뒤 요리스가 마지막으로 라커룸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죠. 흥민이 남긴 건 골이 아니라 공기였어.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공기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 그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결국 도시의 문화가 되었죠. LA의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먼저 웃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미소가 시작되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가 보여준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죠. 그는 승부를 위해 뛰었지만 결국 마음을 남겼다. 트로피보다 오래가는 유산,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 그건 바로 미소였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 LA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사람다운 이야기였습니다.